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안시 제3고구 출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정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북자치도 행정과 의회의 소통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최근까지 군산업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군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와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서에 대한 동향을 입수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결책을 먼저 공개한 것은 문제 제기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었고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차후 도정을 위해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전북자치도가 되기를 바라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정 질문 첫 번째 주제로 군산항 준설도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위치해 지속적으로 쌓이는 연간 약 300만 세제곱미터의 토사를 처리하지 못해 수심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준설량은 60에서 70세제곱미터에 불과해 땜질식 준설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선박들이 입항을 꺼려하고 일부 선박은 평택항에서 화물을 하익한 후 전북으로 돌아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해수청, 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군산항의 일부 두에서 7부까지 항내 수심은 계획 수심에 비해 최소 1m에서 최고 5m까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심으로 인해 지난 2월 18일 군산항 일부 두에서 3,000톤급 선박이 하역 작업 중 해저에 닿아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일적 및 물적 피해는 없었으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군산항 수심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상시 준설책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산항의 지속적인 수심 확보를 위한 계획과 함께 준설 관련 단기적인 임시 방편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준설 예산이 매년 내려오지만 이 예산으로는 현재 토사량을 전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군산항의 준설도 투기장은 제7부도 투기장이 약 40만 세제곱미터, 금난도 준설도 투기장은 약 50만 세제곱미터가 남아 전체 매립량이 약 90%에 해당하는 양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2025년 말에는 두 투기장이 모두 100%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설도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신규 투기장이 조성 계획되어 있으며 신규 투기장은 2018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투기장이 2025년에 포화 상태가 된다면 2028년까지 3년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투기장의 조성 공사를 앞당기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2025년은 기존의 모든 투기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8년 신규 투기장이 완공될 때까지 약 3년간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백 기간 동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준설도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준설도를 새만금 내측에 투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준설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설도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증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항은 작년 2월 인천, 평택, 부산항에 이어 네 번째로 특송화물 통관장이 개장되었습니다. 개장되기 전 2023년에는 특송화물 반입 건수가 160만 건에 불과했으나 통관량이 개설된 이후로는 그 수치가 330% 이상 증가하여 730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군산항이 호남권 내 유일한 특송화물 통관량을 보유함으로써 해상 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기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량의 통관 대기 시간이 장비 부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약 3만 5천 건의 화물이 적치되며 통관 지연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세청은 군산항 내 S레이 장비 시설, 공간 확대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예산 반영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군산항의 특성화 통관장이 필요한 엑스레이 추가 도입, 통관장 공간 확대 등 통관장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특성화 통관장 운영 확대에 대한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사항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산항의 대중국 전자상거래 거점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나 정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 2차전지 사업은 전북자치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산업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2차전지 특화단지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되면서 도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2023년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2차전지 특화단지가 본격 가동될 경우 생산액 8조 3,853억 원, 부가가치 2조 7,241억 원이 창출되고 31,788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차전지 특화단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폐수 처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폐수 대책 관련해서 어민들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기업 유치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2023년 7월 2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2차전지 폐수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예견하여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대책 마련이 지연되었던 사유와 2차전지 특화단지의 폐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민들은 작년 8월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2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 해상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어민들은 폐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새만금 개발청이나 전북자치도나 어떠한 대책과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생존권과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사님, 2002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 1년이 지나고 2024년 9월이 되어서야 2차전지 폐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늑장 대응입니다. 상생협의체 구성 추진기관이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과 전문가, 어민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적극 추진했어야 합니다. 또한 2차전지 폐수 관련하여 환경부의 폐수 방류 기준은 저염 폐수는 공공 폐수 처리장에서, 고염 폐수는 기업 내 자체 폐수 처리 시설에서 물환경보전법의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해양 방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추진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2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된 후 1년이 넘도록 어민들과 소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어민들의 입장과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 폐수 방류 기준에 따라 고염 폐수를 기업 내 자체 폐수 처리 시설에 자체 처리하여 해양 방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도 상당합니다.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폐수 처리 관리, 감독의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에서 제출한 2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MOU 체결 현황을 보면 23개 기업 중 현재 6개서만 가동 중이고 1개서가 시가동 중이며 7개서가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9개서는 아직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가 지연되는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2차전지 특화단지 내에서 폐수 처리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고염 폐수가 발생되는 2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기업은 2025년 하반기 시가동 후 2026년부터 양산 가동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공동 방류 관로 구축은 아직 착공도 되지 않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2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의 MOU 체결 이후 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외사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MOU 체결 이후 사업 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전지 폐수 대책 또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기업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염 폐수가 발생되는 기업에게는 공동 방류관로 구축 계획이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언제 착공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동 방류관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특화단지 폐쇄 관련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포항시, 울산시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포항시와 울산시와 함께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였다면 2차전지 폐쇄 관련 대책은 지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차전지 폐쇄 관리 대책을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과감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금 3년간 약 62만여 개 일자리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전 사업 분야에서 종사자 1인 이상 상용 근로자 현원은 9인 인원 포함 54만여 명인데 지금까지 창출한 일자리 수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북자치도의 일자리 정책이 도내 일자리 문제 개선에 큰 영향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시 일자리 수 창출 실적은 23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히고 있는 실적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일자리를 창출 실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공시된 계획에 따르면 소상공인 노란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월 1만 원씩 지원을 통해 3,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일자리 창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실적 부풀리기와 임시 일자리에 치중한 전북자치도의 일자리 정책 미스매칭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3년간 6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도내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출될 일자리는 임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결과가 민선 8기에서 목표하고 의도한 결과인지 지사님이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보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시로 제기한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상당수 일자리 창출로 동갑하여 실적만 부풀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 지표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일자리 현장과 전북자치도 행정의 시각 차이는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일자리 정책 미스매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을 이끌어가는 전담 부서 및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불안한 일자리 지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국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임을 본 의원은 적시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6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2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도내 일자리 생태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업 공모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도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확보해야 할 예산과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본 의원이 적시한 바와 같이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부서의 소국 행정, 정책 수행의 비연속성 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선 8기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 과장은 5차례나 바뀌어 평균 6.6개월을 근무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정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평균 6.6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장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정책의 평가 및 환류 등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지연혁신 프로젝트 미확보건은 소국 행정의 완전판이자 무책임함이 극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와 향후 미확보된 일자리 사업과 행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대전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대상 구직 성향 및 지역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항목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대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중이 52.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이는 구직자들이 지역기업에 대해 잘 알면 지역 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효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은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전북자치도 역시 비슷한 현황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자료를 문의했으나 실시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내 고등학생을 포함한 취업준비생들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기업 담당 프로그램 등의 지원 사업은 전북도의 경우 23년까지 유사한 사업이 연 1회씩 진행되었으나 24년 진행된 바가 없고 교육청 역시 지난 3년간 단 3개 학교에서 진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취업준비생들의 지역 기업에 대한 인식 조사는 효과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필수 조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즉시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내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도내 기업 탐방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서거석 교육감님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북자치도 내 기업과 인력의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단기적 숫자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재점검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향성 전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에서 현장 체육 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법원에서는 인솔 교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각급 학교 교사들의 현장 체험 학습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 교사노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내에서도 2025학년도 예정된 현장 체험 학습은 91.4%에 달한다고 답했지만 85%가 현장 학습 실시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 중 47.5%는 전면 폐지, 40.7%는 학교안전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법안 발의 전까지 미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한다고 밝혔지만 강원도 현장 체험학습에서도 인솔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관련 판결에서 인솔 보조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대안은 근본적 예방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 안전 대책과 책임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는 등 교육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근본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